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받게 될 배당금 1,000만 원 중에서 무려 234만 원이 세금과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조선일보의 한 기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실제 수령액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예상보다 23%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배당금 생활. 하지만 이 함정을 모르면 시작부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배당금 조금 받았을 뿐인데 건보료가 3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월급 통장이 사라진 은퇴자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빠져나가는 이 건강보험료 폭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건보료 폭탄의 정확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 함정을 완벽하게 피해 월 500만 원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3단계 실천 로드맵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직시해 보죠. 바로 직장인일 때는 전혀 몰랐던 지역가입자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땐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사실 그건 절반짜리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줬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득, 즉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우리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회사 지원은 당연히 끊기고 100% 본인 부담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내가 가진 재산, 즉 집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했던 50대 후반 김진성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은퇴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당 소득세의 15.4%만 생각했습니다. 연 2,400만 원에 15.4%를 제하면 그래도 월 170만 원 정도는 들어오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생각지도 못한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결국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했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배당으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건보료로 30만 원, 40만 원을 내고 나면 실제 소득은 160만 원대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 부장님의 실수는 바로 두 번째 함정 2천만 원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핵심 기준선 바로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합의.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든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즉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비싼 지역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 부장님은 배당 소득세 15.4%라는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라는 훨씬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비용을 놓쳤던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SCHD 같은 고배당 ETF를 일반 계좌에서 모아가다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우리는 건보료 폭탄의 스위치를 스스로 누르는 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성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통해 건보료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폭탄을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은퇴한 이수연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그녀는 배당금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국가가 허락한 과세 면제 구역으로 차근차근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김 부장님과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건보료 부담은 거의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딱 두 가지: 시간 확보와 계좌 분리였습니다. 퇴직하자마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로 건보료 급등을 3년간 막아놓고 그 확보된 시간 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로 투자의 중심을 옮기는 현명함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건보료 방어 3단계 실천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이미 계속 가입으로 3년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퇴직 전에 내가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을 최소 3년간 막아주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재정비하고 아래 이 3단계 전략을 실행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줍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의 본진을 절세계좌라는 요새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모아갈 SCHD, VOO 같은 ETF들을 일반 계좌가 아닌 반드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안에서 모아 가십시오. 이 계좌들은 건보료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치외법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배당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완벽하게 제외됩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엄청난 보너스고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든 5천만 원을 넘든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는 절대 방어 기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월 500 현금 흐름의 핵심은 바로 이 요새를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천만 원 상한선이라는 최종 방어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를 최우선으로 활용하시되 어쩔 수 없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배당률이 낮은 VOO나 QQQ 같은 성장주 ETF와 SCHD 같은 배당주 ETF의 비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혹시 지역 가입자가 되더라도 소득 점수를 낮춰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복병은 연금 계좌라는 국가가 만들어준 방패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누군가에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벽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마트하게 준비합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 저축과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이번 달부터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자동 이체를 설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건보료 고지서 내용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